그날 바다의 심장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탐사선이 깊이를 표시할 때마다 수치가 점점 늘어갔고 잠수부 민호의 심장도 같이 떨렸습니다. 수심 4,200m 도달. 본부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울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전등을 켰습니다. 푸른빛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며 절벽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삼켜 기억하지 않는 곳이라 생각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빛이 닿는 곳마다 규칙적인 선과 각이 보였습니다. 자연의 흐름엔 없는 질서였습니다. 민호는 숨을 참았습니다. 절벽이 아닙니다. 무언가 있습니다. 손전등의 빛을 따라 돌기둥 같은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그 표면은 유리처럼 반짝이며 매끄러웠습니다. 오랜 세월 물에 닳았다면 이렇게 남을 리가 없었죠. 본부의 소리가 섞였습니다. 기록 계속해요. 영상 전송 양호. 민호는 숨을 고르고 카메라를 조정했습니다. 렌즈 속 빗줄기 사이에 미세한 입자들이 떠다녔습니다. 마치 시간 자체가 물속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절벽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손끝에 닿은 표면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자연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인공 구조물 확인. 그 말에 본부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죠. 그들은 수년간 바다를 탐사했지만 이런 모양의 절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다듬어진 각, 직선으로 이어진 패턴, 그리고 대칭. 무언가 설계자가 존재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민호는 잠시 멈추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손전등이 절벽 아래로 비쳤을 때 아주 희미한 빛 한 줄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건 물의 굴절이 아니었습니다. 그 밑에는 또 다른 공간이 있었습니다. 본부, 빛이 새어나옵니다. 절벽 아래 통로로 보입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무전이 끊긴 듯 조용했습니다. 바다의 압력이 귀를 누르며 깊은 고동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그날 바닷속에서 민호가 본 것은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간의 틈새 속에서 잠들어 있던 도시의 눈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눈동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절벽의 아래로 천천히 몸을 내렸습니다. 빛의 방향을 바꾸자 돌처럼 보였던 표면에서 규칙적인 홈이 드러났습니다. 그건 물결이 만든 흔적이 아니라 누군가가 도구로 새긴 듯한 정밀한 선이었습니다. 본부, 구조물 표면에 패턴이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이에요. 무전에서는 잡음만 섞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호는 약했지만 본부도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가 손전등을 더 아래로 비추자 다듬어진 돌기둥 6개가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완벽하게 동일한 간격, 일정한 두께. 그것은 절벽이 아니라 벽면으로 세워진 구조물의 기초였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기둥의 표면은 차갑지만 매끄러웠습니다. 그 감촉은 인간의 손이 닿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형태였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이건 자연석이 아닙니다. 정확히 잘려 있습니다. 나레이션이 천천히 감정을 씻습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닳게 하지만 이 구조물만은 상처 하나 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천 년의 압력과 조류 속에서도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단단함 이상의 기술이 깃들어 있다는 뜻이었죠. 본부의 한 연구원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패턴 반복주기 1.8m, 인공 건축 구조일 가능성 높음. 소장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입을 다물었지만 눈빛 속엔 확신이 스며 있었습니다. 민호는 카메라를 돌려 절벽의 틈새를 비추었습니다. 그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물살이 흔들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숨을 멈추었습니다. 무언가 움직입니다. 본부에서는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잡음 뒤로 간헐적인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민호,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지 말아요. 그러나 그는 이미 손전등을 다시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카메라가 인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면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요. 빛은 돌기둥 사이를 비추며 복도 같은 길을 드러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바닷속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형태의 문이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빛이 문 표면에 닿자 표면의 문양들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아주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누군가 오래된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요. 민호는 돌기둥 사이의 틈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빛을 비추자 그곳은 단순한 절벽 틈이 아니라 복도처럼 이어진 통로였습니다. 입구는 아치 형태였고 상단엔 누군가가 새긴 듯한 선들이 규칙적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들이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이런 걸 바닷속에 만든 거지? 물살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먼지가 흩어졌습니다. 손전등의 불빛이 그 흐름을 따라가자 통로 안쪽에서 희미한 반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건 단순한 금속빛이 아니었습니다. 은색 빗줄기들이 벽면을 타고 흘러 바닥까지 이어졌습니다. 민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들어 천천히 안쪽을 비추었습니다. 그가 보고 있던 것은 단순한 유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닫혀있던 길, 바다의 압력에도 무너지지 않은 완벽한 통로. 그건 설계자의 의도와 기술, 그리고 신념이 깃든 공간이었습니다. 본부 안쪽에 복도가 있습니다. 약 5m 폭 30m 이상 이어집니다. 본부의 대답은 잡음뿐이었습니다. 신호가 약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딛자 바닥이 낮게 울렸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듯한 진동이 그의 다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구조물 같아요. 그 순간 통로의 벽면에서 미세한 빛이 번졌습니다. 그건 마치 누군가가 그의 발소리에 반응하는 듯 했습니다. 민호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숨소리와 맥박 소리만이 헬멧 안을 채웠습니다. 바다는 오랫동안 침묵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무언가는 깨어 있었죠.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 긴 잠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통로의 끝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높이 들었습니다. 빛이 닿은 그곳에 낯선 형태의 문양이 새겨진 거대한 문이 보였습니다. 문 중앙에는 둥근 구멍이 있었고 그 안에서 아주 약한 푸른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민호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문이 열리면 다시 닫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탐사선 신호가 끊긴 지 몇 분이 지났을 때 연구소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모니터 여러 대가 동시에 깜빡였고 화면에는 민호의 영상이 끊기며 마지막 프레임이 멈춰 있었습니다. 푸른빛이 번쩍이는 절벽의 표면, 그리고 그 앞에 선 한 사람의 실루엣. 그것이 연구원들이 본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다시 돌려봐요. 프레임 단위로. 소장 박현우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손끝은 침착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연구원이 키보드를 두드리자 영상이 초당 0.2프레임씩 느리게 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벽면의 문양이 희미하게 움직이는 순간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착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반복 재생할수록 움직임은 명확했습니다. 빛의 결이 바뀌며
선들이 서로 얽혀 하나의 문양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건 별자리 같기도 했고 암호 같기도 했습니다. 이건 자연광의 굴절이 아닙니다. 한 연구원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패턴이 일정하고 주기적으로 반응합니다. 마치 신호처럼요. 박현우는 모니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빛의 좌표를 분석해요. 수치로 받고 잠시 후 데이터 화면에 숫자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37.04, 58.90, 21.12. 연구소의 천문 담당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별의 위치예요. 하지만 지금 하늘의 별이 아닙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현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기원전의 별자리일 가능성? 누군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절벽은 하늘을 보는 지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니터 속에서 과거의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 아직 문명이 기록되지 않았던 시대의 하늘. 그 별자리가 다시 바닷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호를 불러요. 신호 재접속 시도. 통신이 잡히지 않습니다. 계속 시도해요. 절대 포기하지 마요. 그 시각 바닷속에서는 여전히 푸른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의 화면에는 신호 간섭이 반복되며 하나의 메시지처럼 보이는 전멸이 나타나고 있었죠. 그건 단순한 전파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의지가 담긴 응답이었습니다. 민호의 카메라가 다시 작동했을 때 화면에는 깊은 복도의 벽이 비쳐 있었습니다. 그 표면엔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사이로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별자리처럼 이어진 선들이 서로 교차하며 한가운데에서 빛의 중심이 회전하고 있었죠.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이 더 강했습니다. 이 벽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닿을 때마다 문양은 미세하게 움직였고 그 움직임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호흡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카메라를 벽 가까이 들이댔습니다. 표면이 미세하게 진동합니다.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요. 그는 장갑 낀 손끝으로 살짝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뒤로 따뜻한 열이 느껴졌습니다. 그 열은 손끝에서 팔로 전해졌고 심장의 박동과 같은 리듬으로 뛰었습니다. 본부에서는 신호가 돌아왔습니다. 민호 영상 신호 확인. 구조물 내부 반응 감지됐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화면이 번쩍이며 하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벽면의 문양들이 하나씩 사라지며 새로운 형태로 배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별자리의 지도였습니다. 별은 하늘 위에 있어야 했지만 그날의 별은 바닷속에서 떠올랐습니다. 벽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지도였습니다. 그 문양들은 위치와 시간, 그리고 방향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하늘의 별 대신 바다의 별로 세워졌다는 증거였죠. 민호는 벽의 중심부를 향했습니다. 그곳엔 다른 문양보다 깊게 파인 둥근 홈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미세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본부, 무언가 움직입니다. 열 반응이 강해지고 있어요.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벽 안쪽에서 공기방울이 올라오며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벽의 한가운데가 천천히 갈라졌습니다. 바닷속이라 믿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그 문은 바다의 압력에도 수천 년의 시간에도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돌문이 아니라 기억의 문이었습니다. 오래전 누군가가 남긴 메시지, 그리고 지금 다시 깨어난 존재의 첫 응답이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푸른빛이 그를 감싸며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전기로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빛이. 그 순간 모든 신호가 끊겼습니다. 화면은 어둡게 꺼졌지만 벽의 빛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건 시작을 알리는 눈빛 같았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자 통로 안으로 부드러운 빛이 번져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레 몸을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간은 둥글고 넓었습니다. 벽면에는 금속과 돌이 섞인 듯한 질감이 느껴졌고 천장에는 거대한 구슬 하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구슬은 스스로 은은한 푸른빛을 내고 있었죠. 그 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의 어둠을 밀어내듯 구슬은 일정한 리듬으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고동을 품고 있었죠. 민호는 숨을 고르며 무전기를 눌렀습니다. 본부, 여긴 민호입니다. 내부 구조 확인. 중심부에 빛나는 물체가 있습니다. 본부의 응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분만이 헬멧 안을 울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카메라를 들어 구슬을 비추었습니다. 표면에는 작은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고 그 사이를 따라 빛이 미세하게 흘렀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구슬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느낌 뒤로 따뜻한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구슬이 반응하듯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방 안의 모든 빛이 한꺼번에 꺼졌다 켜졌습니다. 민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주변의 바닷물조차 고요했고 빛은 구슬에서 나와 민호의 몸을 감쌌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지만 그 빛은 시야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장면들이 스쳐갔습니다.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죠. 바다 위가 아니라 물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빛의 기둥과 투명한 건물들, 그리고 그 중심에 이 방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공포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뜨자 자신의 앞에 떠 있는 하나의 형체를 보았습니다. 푸른 빛으로 이루어진 사람의 실루엣. 그 존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분명한 말이 들렸습니다. 기억을 돌려줘야 합니다. 순간 구슬이 밝게 빛났습니다. 민호는 두 팔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얗게 변했고 카메라 영상은 강한 빛에 휩싸이며 끊겼습니다. 그날 바닷속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멈춰있던 도시의 심장이 다시 한번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신호가 끊긴 그 순간 민호의 시야에는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 물속에 있었지만 숨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몸은 그대로였으나 눈앞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시간 속에 서 있었습니다. 바다의 어둠 대신 햇빛이 가득했고 파도 대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투명한 건물, 반짝이는 유리돔, 그리고 물결을 따라 움직이는 길. 모두가 평화롭게 걸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그들 사이에 섰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미소를 지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입을 열었지만 언어가 아닌 빛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그 빛은 공기 중에 번져 하늘 위 별들과 이어졌습니다. 그가 본 것은 기억의 장면이었습니다. 이곳은 도시였군요. 그의 목소리는 진동처럼 퍼졌습니다. 그때 그의 앞에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푸른 빛으로 빛나는 옷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바다와 같았고 그 안에는 수천 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우리를 다시 깨웠나요?
소리 없는 질문이 머릿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엔 커다란 빛의 문양이 떠 있었습니다. 별들이 하나씩 모여 원을 이루고 그 중심에 구슬 같은 빛이 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잊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어요. 그녀의 손끝에서 빛이 흩어지며 민호의 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억을 빛 속에 봉인해 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여는 열쇠가 바로 지금 자신이라는 것도요. 빛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주변의 도시가 흔들리며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모든 것이 물로 변했습니다. 건물들은 다시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들렸습니다. 기억을 이어주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게. 순간 민호는 눈을 떴습니다. 다시 깊은 어둠 속이었습니다. 구슬의 빛은 사라졌지만 그의 손끝에는 아직도 미세한 열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민호, 들리나 응답해요. 그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이 환상이 아니라 이 도시의 기억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기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바닷속에서 민호가 본 것은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간의 틈새 속에서 잠들어 있던 도시의 눈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눈동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욱 감사한 일이지요.